여러분 드디어 고대 문화 마무리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정말.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는 중세 문화부터는 조금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세는 그냥 고려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근세의 문화는 조선의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그냥 조선의 문화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고대 문화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해요.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뿐만이 아니라 통일신라 발해까지 따로따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필기를 정리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좀 재미없는 부분이라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마지막! 우리 힘내자고요. 마지막은 바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우리가 일본에 문화적으로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일본에 전파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일본에 우호적으로 많이 전파한 나라는 바로 백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출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뿐만 아니라 모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도는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꼭 백제 별표해놓고 백제가 제일 많이 전달해줬죠. 유학, 불교, 회화, 천문, 역법 다양한 기본적인 그 나라의 틀, 유교적인 틀, 종교, 그림 그리는 거, 천문, 역법 많은 거를 이제 일본에 전달해줬고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 요거는 가야도 좀 중요합니다. 스에키 토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스에키 토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조술, 뭔가를 쌓는 거.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압지라고 그래가지고 인공 연못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제방 쌓는 기술, 뭔가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걸 만들어서 신라인의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본에 남기죠. 그런 걸 알려준 거, 연못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 그리고 그림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 수산리 고분벽화랑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비슷한 부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 회화, 그리고 이제 종이와 붓을, 담징이, 종이와 먹을, 종이와 붓을 전달해줬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고 공부도 하고 일본이 엄청난 문화적 발달을 했다라는 거. 일본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이라던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삼국시대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일본보다 앞서갔고 우리가 전달해주는 입장이었다고 라는 걸 일본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옆에 있는 당나라. 당나라가 사실 제일 우수한 문화였고 당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서 일본에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은 섬나라였고 그때 당시에는 교류가 별로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삼국이 어떤 것을 일본에 전달해 주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가장 백제가 이것저것 전달해 준 게 많습니다. 자, 백제. 이거는 좀 특이하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전달해 준 것 때문에 일본의 6세기 야마토 문화를 형성하게 됐고 야마토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어서 7세기 아스카 문화에도 그러니까 일본은 그전에는 야마토 문화는 이 최초의 그 통일 정권이고 그전에 막 조각조각 나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일본 문화의 그런 역사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발전이 없었는데 야마토 문화, 야마토 정권을 성립하고 나서 일본이 뭔가 좀 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6세기에서야. 그래서 이제 7세기 아스카 문화는 불교입니다. 기생전 불교. 아스카 문화의 그 핵심은 불교 문화가 엄청 융성하게 돼요. 그것 또한 백제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별로 정리를 해보면 4세기 근초고왕 때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근초고왕 칠지도 들어보셨죠? 4세기 근초고왕 때 칠지도 그리고 이제 6세기 성왕 때 이제 그 백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근초고왕 때 교류했던 거는 이제 아즈키야 왕인
아지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많이 전달을 해주냐면 아지키는 한자를 전달해 줍니다. 요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지키 그리고 왕이는 천자문. 왕이는 천자문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책인 논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지키가 이제 이때 백제가 뭐 한자 같은 걸 전달해주지 않았다면 일본은 문자도 제대로 없는 나라였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문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한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의 가타카나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있잖아요. 가타카나는 한문에서 온 용어, 한문처럼 생긴 한문 약자 같은 그러한 언어예요. 이때부터 이것이 그러면 가타카나의 기본은 백제로부터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성왕은 이제 불교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노리사치계가 불경을 이제 그 일본에 전달해 줘요. 불경부터 해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기술까지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걸 길어서 좀 쓰기는 좀 길긴 한데 바로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너무 똑같은 쌍둥이 방가사유상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금동과 목조 중에 당연히 금동이 만들기 힘들었겠죠. 목조는 그냥 이렇게 조각을 하면 끝이지만 금동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거기 틀에다가 부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불상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달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류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만들게 된 영향도 이때부터다. 우리가 이제 백제가 불교를 전달해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일본 불교가 이때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엄청나게 많이 전달해 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구려. 자, 고구려도 뭐 많은 걸 또 전달을 해주는데 일단 고구려 아니면 당진. 백제는 왕인, 고구려는 담징.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외워주세요. 내가 어떻게 외웠다더라? 배광고담 이런 식으로 외웠었던 것 같아요. 자, 고구려는 7세기 담징이, 세기는 쓰지 않을게요.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제조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제조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엄청난 걸 또 알려주죠. 그래서 담징이 이때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금당벽화를 담징이 남깁니다. 그래서 담징 같은 경우는 호류사의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로 아직도 이렇게 막 모시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호류사에 있는 금당벽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불자도 잘 모르는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불교를 전달해 준 거야. 종이 먹 제조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우리를 나중에는 은혜를 왼수로 갚죠?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로. 그래서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해자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런 불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교적인 그러한 학문을 전달해줘서 일본의 태자, 일본의 왕자의 실제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해자도 그렇지만 백제에 뭐 다른 애도 있어요. 해자, 해관 뭐 다른 애도 있는데 너무 여러분 막 헷갈릴 것 같아서 그거는 해총도 있어요. 근데 해총은 적지 않겠습니다. 해관만 적을게요. 너무 해 시리즈 3명을 다 적으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해자, 해관만 이렇게 여기다 적을게요. 고구려만 적을게요. 해관은 일본의 삼론종을 만드는데 큰 시조가 됐다. 해관이 알려준 그런 불교적인 이론이 일본의 삼론종을 만들게 됐다. 뭐 그런 거죠. 해자, 해관. 그 다음에 고구려 하면 또 얘기할 것이 바로 다카마스 고분벽화죠.
그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와 타카마스 고분벽화가 닮아있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수산리 고분벽화의 그런 그림 옷 스타일부터 그 그림체와 밑에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 그림 이 무지개 치마가 똑같고 고구려인들의 복장이다라는 겁니다. 기모노가 아니에요. 고구려인들의 복장을 그렸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이 온 것을 그것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일본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림을 통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신라. 자, 신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방 쌓는 기술, 건축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고 했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 그리고 제방술,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일본의 한인의 연못이라는 거를 일본에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인의 연못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그리고 통일신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토기로 유명합니다. 가야는 되게 다양한 이형 토기를 많이 만든 나라로 유명한데, 가야가 일찍 망하긴 했지만 가야란 나라 자체가 6가의 연맹체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하나로 좀 힘을 합치지 못해서 그렇지, 가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는 정말 우수한 문화예요. 가야에는 순장의 풍습도 있었고, 정말 지금도 이렇게 발굴되는 가야의 그런 토기들을 보면은 신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토기 부분은 우수합니다. 이런 토기를 고대에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가야에서. 엄청나죠. 이 수레바퀴 토기가 엄청 유명한데, 이 가야의 토기 기술이 영향을 일본에 끼쳐서 일본 스에키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토기, 가야의 이런 수레바퀴 토기 아래 부분에 이런 모양 있죠? 이걸 그대로 본따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바로 주게 돼요. 토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도 가야에서 일본에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했다. 알려줬고, 토기 제작 기술, 가야의 이런 대표적인 이형 토기, 특이한 모양의 이런 토기가 유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일본의 스에키 토기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다.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면은, 통일신라 때는 워낙 우리나라 불교가 엄청나게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원효, 의상, 강수, 원효의 아들 설총, 이런 설총 등이 엄청난 불교와 유교 문화를 이제 전달해줘서,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의 그런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하쿠호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하쿠호 문화. 그리고 또 하나 더 적는다면 의상뿐만이 아니라 심상의 이런 화엄 사상이 일본 화엄종을 만드는데 영향을 또 끼쳤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 야마토 문화와,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야마토 문화, 아스카 문화 형성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기, 한자, 왕인, 천자문,
왕인은 뭐 노너 뭐 이렇게 온다든지 왕인, 아직기 왕인 이거는 백제라는 거, 그리고 노리사치계가 이렇게 불교를 전달했다라는 거, 담징은 종이와 먹, 그리고 호루자 금단벽화를 남겼고 해자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리 고분벽화, 다카마스 고분벽화는 반드시 그림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고르사, 미륵보살, 방가사유사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쌍둥이 방가사유상.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스에키토기 중요하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하쿠오 문화 이 정도. 이렇게 좀 중요한 들어보시면 아스카 문화, 스에키토기, 하쿠오 문화, 뭐 담징, 왕인 뭐 이런 거 다 들어본 내용이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좀 막판 정리 중에서 가장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실제 출제된 적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고 문제풀이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고대문화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문화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중세문화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